아이와 나눌 토크는 많죠. 단, 그게 섹스 토크라면? 두려워 마세요. 자, 지금부터 섹스 토크가 시작됩니다. 먼저 막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성관계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토크에 참여할 10명의 아이들이 선정됐습니다.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심사숙고해 준비물을 골랐습니다. 일주일 후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성관계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가져와 보라는 과제. 꽤 많은 물건이 보이죠? 자, 그럼 이 물건들을 가져온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먼저 남자아이들입니다. 이성 간에 같이 있을 때 좋은 향기 나면은 서로 더 좋을 것 같아서 사게 됐고요. 피임약은 피임하려고 샀어요. 향수와 피임약, 여성용 피임약을 챙겼네요. 저는 바디오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처음에 성관계를 할 때 피부와 피부가 닿으면은 좀 아프다고 해가지고 향수 가져왔는데요. 샤워는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근데 향수는 짧게 향기를 낼 수 있으니까 냄새 나는 것보다 나으니까. 바디 오일이라 꽤 구체적인데요. 그런데 웬일이죠? 향수를 챙겨온 남학생이 셋이나 됩니다. 목욕도 있지만요.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관계를 맺으려면은 한 1cm도 떨어지지 않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향기가 좀 좋아야 되는데 저는 초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저는 맨 처음에 성관계를 하기 전에 필요한 게 분위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술김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분위기 잡으려고 와인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와인이라고. 남학생들 분위기에 집착하는 것 같죠? 저는 콘돔을 준비했는데요. 여자는 약이나 이런 걸 먹으는데 그러면 약간 좀 신체에 안 좋을 것 같아서. 하나는 지하철에 샀고 하나는 저번에 그때 편의점 친한 친구들이랑 그냥 호기심에 샀는데요. 뭐라고 안 하고 그냥 주던데요. 어떻든 콘돔이 들어있으니 안심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여자아이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남자를 뜻하는 인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성관계를 하려면은 자신이 신뢰하고 또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해서 남자 인형을 가지고 왔어요. 나머지는 좀 추상적인 거라서 그림을 그려서 준 건데요. 그냥 다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랑이랑 책임감이랑 저번에도 말했던 침대 그림을 그려왔어요. 확실히 남자아이들의 준비물과는 다르죠. 이거는요, 그거 성관계 하기 전에 그거 씻는 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거는 하기 전에 그 제모. 제모를 위한 면도기라 꽤 의외의 물건. 이거는 속옷인데요. 이쁜 속옷하면 보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화장품은 이쁘면 좋잖아요. 피임약은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가져왔어요. 성관계 전에 나는 이것을 준비하겠다. 아이들이 가져온 물건들 어떠신가요? 안심이다 싶으신가요? 아니면 걱정이 되시나요? 사실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뭘 가져와도 좋습니다. 어떻든 성관계 전에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것, 그게 중요하죠. 가장 이제 핵심은 성관계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성관계를 하게 될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미리 생각해 보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다는 거죠.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야한 질문을 막 해도 되느냐고요?
지금은 멋진 대학생이 되어 있는 청년들, 이들 역시 6년 전 사춘기 때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죠. 화질은 좀 안 좋지만 그때 아이들이 대답하던 모습을 좀 볼까요? 신체 건강한 정신. 사람이 인체잖아요. 인체는 모든 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모든 걸 생략할 수 있는 걸 그런 게 좀 좋다는 거고요. 우리 특정 부위는 뭐냐면 이게 콘돔을 씌워놓은 건데, 그러니까 피임도 중요하다. 어깨동무를 닦을 때나 아니면 팔짱을 닦일 때 이렇게 가슴이 살짝 닿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있잖아요, 막 후끈후끈하고 막. 위닝이라고 아세요? 한창 사춘기였던 아이들은 한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정기적으로 성에 대한 토크를 나누었죠. 그게 되게 싫었어요. 이를 통해서 성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왜 싫다고 말할 수 없을까?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장난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처법은 예방법. 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너무 좋아. 다들 숙련. 그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멋진 대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사춘기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근데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연락물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유명한 사이트 중에 이제 야설로 되게 유명한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이제 알잖아요. 근데 제가 그 한참 거기에 이제 빠져 있었는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제가 글을 쓰게 됐어요. 야소를 직접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이디가 뭐였어? 알 것 같은데요. 야설을 쓰는데 이제 굉장하죠? 직접 야설을 쓰기까지 했다는 준형. 그러니까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거를 저는 솔직히 여기 다니기 전에는 꽤 많이 보는 편이었어요. 확실히 좀 학교 가서 자고 학교 집에 와서 멀뚱멀뚱하고. 보고. 내가 중1 때부터 보기 시작해서 1년 동안은 진짜 매진을 해도 봤기 때문에. 원래 그 1년이 중요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야동에 매진했다는 광표. 솔직히 지금은 내가 얘기하면 분명히 안 믿을 것 같은데 진짜 안 믿을 거야. 분명히 안 믿을 거야. 얘기하면서도 내가 말하는데 내가 2달에 한 번 보면 많이 보는 거거든요. 많이 보시네요. 많이 보는 거. 2달에 한 번. 글쎄요, 많이 보는 편인가요? 남동생이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죠. 컴퓨터를 미숙해가지고 얘가 컴퓨터에 다 남겨놓은 거야. 얘가 미숙해서 그걸 주소를 지었어야 되는데 주소를 지는 방법을 몰랐나 봐. 검색어를 하는데 뭐가 주르륵 뜨면서 그런 전문 단어들이 막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된 거죠. 애가 5학년이었거든요. 5학년인데 나도 5학년 제일 처음 접해보긴 했지만 점점 세지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야동이라. 아, 그때부터 좀 유별난 문제아들이 아니었느냐고요? 아닙니다. 이들은 매우 건전하고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들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야동에 관심이 많던 바로 그 시기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아왔다는 점이죠. 그때의 경험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들과 일반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봤습니다. 이들의 성 태도는 상당히 개방적이며 이성에 대한 성적인 공격성 역시 일반 대학생 집단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에 대한 주체성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입 밖에 꺼내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 생각하는 바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주체성이 생겨나는 거지. 이들은 성에 대한 주체성이 아주 명확하죠. 나는 스킨십이 빠른 거 싫다. 좀 천천히 나는 우리 관계가 금방 사귀었다가 금방 헤어질 게 아니니까 천천히 오래 꾸준히 따뜻한 불을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이제 남자친구가 인정을 해줬는데 원하지 않는 성 표현은 분명히 거부할 줄도 알고요.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해줄 수 있고 나도 내 스스로 어느 선까지가 내가 원하는지 알고 있고 그 선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성 표현의 수위를 분명히 표현합니다. 대화하면서 이제 안 거예요. 나는 내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고 이 친구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어서 또 그렇게 막 이게 좀 달랐구나 우리가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건 이들의 당연한 기본. 나는 자부심이 있어.
이런 생활에 대해서 학교에서 누가 이렇게 아 형님 나 요새 막 이러면 아 그래? 나한테 얘기해. 위로해주고. 이쯤 되면 이들이 사고 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죠? 우리는 보통 성하면 섹스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이 곧 섹스는 아니죠. 성에 대한 이 주제들 중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본 게 몇 가지나 되나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됐어요. 네. 그리고 어떤